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미리 다 반영되어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자로 뭐 전쟁 얘기만 크게 안 나온다면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는 오히려 반발 매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환율도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항목이 다 리스크로는 100%가 찼고 네네. 100% 차면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이제 논린 거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다 네. 됐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성장해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토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 주식 월드컵 팀이 다시 완전체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코앞이잖아요. 11월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 팀이 다시 감독 선수 모두 돌아왔습니다. 문 대표의 컨디션 회복은 곧 시장의 회복이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예,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격리도 해제 다 됐고, 네, 괜찮습니다. 목이 그렇게 아팠다고. 네, 목이랑 이렇게 코가 이렇게 좀 냄새가 안 맡아지더라고요. 네, 후각이. 네, 아픈 거는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하루 정도 약간 열 나고 말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목 아픈 거랑 그럼 이제 이렇게 냄새가 잘 안 나는 거.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살도 빠졌어요. 많이 네. 빠진. 한 2kg 빠졌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러나- 아플 때마다 빠지더라고요, 살이. 그러나 우리 문서진 대표가 돌아오자 시장이 기다리고 네. 있었다는 듯 축포를 쏘아 올렸거든요. 네, 다행스럽습니다, 진짜. 네. 네, 다행스럽습니다. 이따 시장 전망 예, 예. 준비해 보셨죠? 네, 네. 축포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냥 약간 이야 이런 겁니까? 약간 이제 숨 살짝 좀 숨구멍 하나 마련해 주는 정도. 아 축포 아니다? 아직은 축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축구를 좋아하고 주식을 사랑하는 남자. 아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를 보면 이제 공통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리고 근데 꼭 응원할 때 꼭 져서 좀 그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카타르 올림픽도 좀 어떤 뭐 볼 장소나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놨나요? 같은 멤버나? 네, 그 월급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뭐 영화관 이런 데 잘 안 가지만 축구 보러 자주 가니까 거기 거기서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또 준비는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 제일 친한 분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미신 같은 게 자기가 보면 진다고 자기는 월드컵을 못 보겠다고 그래서 애국자시네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많아가지고 예. 또 주식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자기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예. 네, 근데 또 금요일 날 좀 저는 좀 좋은 시그널을 좀 봤거든요. 제가 그때 네.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잡아먹는 물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체결 강도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이따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금요일 방송을 이렇게 들었을 때 황주명 대표의 어떤 그 말에 기운이 실리고 있다. 제가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제작진한테.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조금 이따 황주명 대표의 또 시장 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동을 위한 재충전은 끝났다. 돌아왔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좀 네, 힘들어 보여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수익률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 잊어버려야죠. 휴가를 갔는데. 잊어버릴 수 없죠. 매일 보고 있고 약간 점점 너무 떨어지고 제가 또 하루 안 봤는데 그때 저 막 마이너스 10% 넘어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래도 완전 휴가인데 이게 뭐죠? 거의 1년 만에 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투자와 중독의 차이 막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네.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안 할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봐야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휴가도 너무 행복했는데 제 말만 이렇게 했지 8일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가장 좋았던 곳 한 군데. 전 서해 바다 해지는 거랑 춘천 다녀왔는데 춘천 너무 좋더라고요. 서해에서 춘천 네, 이런 서해 동물원도 목포에서 가고. 춘천. 태안. 태안. 네네네, 태안 갔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와 중도 그 중에 하나가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 빼고
거의 뭐 15분 내에 계속 그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 점점 짙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부 말고. 그럼 전 중독입니다. 자, 무소유의 결말이 궁금하다. 우리 싱어송라이터 섹시 도커. 네, 덕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죠. 계속 보게 되고 일단은 사든 안 사든 되게 계속 뭔가 쳐다보게 되는 뭔가 사지 않아도 계속 뭔가 보고 싶고 뭔가 그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네. 이게 매일마다 이 전문가님들의 표정에 따라서 이 시장이 달라지는 게 그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한 날 아닌가요 혹시?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중요한 날인가요? 맞췄군요. 그 MZ 세대 분들이 모르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한석규 씨가 했던 광고인데 네. 잠시 꺼져줬습니다라는 걸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HTS, MTS를. 네, 그 예전에 잠시 꺼둬줬습니다. 와, 광고. 진짜 옛날인데 진짜. 그 우리 세대 아니잖아요. 동갑인데 저랑. PCS 폰인데 PCS 폰. 그렇죠. PCS 아니에요, 그거? 저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학생이 나서. 네, 그거는 뭐 PCS가 뭐예요? PCS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휴대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까지만 되는 폰. 그게 이제 3G로 오면서 살짝 네. 그 됐었죠. 예. 데이터가 네, 됐었죠. 데이터가 네. 조금 됐었고. 예. 그런 시절이 불과 진짜. 한 15년? 네, 네, 15년 맞습니다. 전이었던 것 2000 같은데. 막 월드컵 뭐 이럴 때는 다 네. 잠시 꺼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였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여진님. 네. 자, 우리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 투자 중독 거 봤는데 이거 봐봤자요. 오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떨어진 거 계속 그거 보면은 안 됩니다. 이게 업이 아니시라면은 그냥 아침에 한 2번, 오전장에 2번, 오후장에 2번 이렇게만 딱 보시면 오히려 편하죠. 황준명 대표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한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안 보는 분들이 더 수익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뭘 안 보는 분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도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린이쇼 주식 월드컵 우리 모든 팀이 오랜만에 완편됐습니다. 경기 규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주식 월드컵 경기 규칙입니다. 진격의 박펠레 저 박문성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철진 선수 포함해서 주린이 선수 셋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상장 ETF, ETN에 투자하고요. 둘째, 전문가 감독님들이 ETF를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서 달라진 규칙, 키워드 추첨을 통해 ETF를 소개합니다. 조추첨처럼 말이죠. 셋째, 한 종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가 넘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넷째, 수익률 계산은 전날 종가로 하고요. 전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선수가 우승에 골! 성공하는 겁니다. 박펠레 제가 우승을 예측해 볼까요? 자, 제 예측은 입니다. 자,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여진님. 네, 저는 일단 변화는 없고요.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걸어놓긴 했는데 그게 사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으면 오늘. 네, 샀으면 5% 정도 지금 올랐던데 어쨌건 그래서 오늘 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코덱스 달러 인버스 2배짜리 있는데 이게 플러스 1%가 네. 났고요. 네. 0.91%. 은선물이 지금 플러스 1.48%. 비중은 달러 인버스가 한 80만 원, 은선물이 50만 원 정도 있고 S 플러스 글로벌 플랫폼이 마이너스 6.78% 있어서 네. 총 수익률은 저는 마이너스 10.11입니다. 이야. 참. 그런데요, 요진님. 네. 지금 은선물, 토덱스 은선물 한 번만 봐주세요. 봤죠. 네, 사실 제가 지금 네? 되게 웃고 있어요.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전 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은선물이 하루 만에 10 몇 10%로 프로? 했죠. 네, 와. 그 저의 네. 은선물이 지금 10%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여러분, 은일. 무슨 일이에요? 저의 기도죠. 저의 기도가 드디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먹히는 여러분. 건가요? 은철진이 와. 드디어 먹혀가지고요.
저도 일어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무슨 와. 빅스인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뉴스도 없더라고요. 맞죠. 예, 특별한 게 없었어요. 하룻밤에 10%가 근데 달러는 왜 원달러 환율은 왜 또 그대로일까요? 그대로 아닌가요? 아니 우리만 그대로고 인덱스 자체는 떨어졌어요. 아. 달러 인덱스는. 근데 우리 환율만 지금 뭐 오히려 이상해요. 예. 그러다 전반적으로 달러도 세계적으로는 약세가 됐습니다. 네. 자, 여진님이 이제 마이너스 10.11%지만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괜찮아요, 지금. 너무 좋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네. 목요일은 완전히 반전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네. 드립니다. 참고로 은선물 비중이 한 50%, 50만 원, 50만 원. 상당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도코. 네. 저는 이제 예약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저랑 그때 똑같네요. 무소유 상태에서 이제 다 팔고 나서 네. 이제 예약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그게 사지지를 않았어가지고 저 뭐를 노려요? 빅스를 또 사놨었는데 아. 그게 사지지를 않아가지고 네. 좀 약간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좀 아주 낮은 금액에 걸어놨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사지지를 않았고 그래서 아주 무소유 상태입니다 아직도. 만에 하나 그게 체결됐으면은 오늘 그러게요. 죽음이었습니다. 네, 떨어지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그 양심 없게 걸어놨어가지고 엄청 낮은 가격에 걸어놨어가지고 네. 그 이제 저 약간 전문가님들이 확신이 찰 때 좀 약간 과한 투자라는 편이라 오히려 운도 좋았네요. 네. 행운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약 매수가 안 사져가지고 저는 현금이 186만 원 그대로 있고 네. 수익률은 마이너스 6.8%입니다. 네. 자, 도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6.8에 현금을 거의 다 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다음은 전데요. 제가 지금 이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가 마이너스 10%가 이게 찍혀 있어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한 2시 40분까지 이걸 봤는데 한 9점 초반이어가지고 이제 아예 다 끄고 그냥 문 닫고 이제 그날 휴식을 취했죠. 그리고 어제 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10.36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장 마판에 자동차 업종을 맞죠. 이게 하면서 낙폭이 확 커지면서 제가 마이너스 10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은은 마이너스 1.99인데 지금 저 은선물은 거의 10% 가까이 플러스 9%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목요일 날 반영되겠죠. 아니 다음 주 그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반영되겠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9.2%. 그래서 현재 이제 순위를 보면 도코가 마이너스 6.8, 제가 마이너스 9.2, 여진님이 마이너스 10.1인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벌칙을 다 받아야 됩니다. 네. 도코가 지난번에 미디어인의 엔터가 컷, 그 다음에 여진님이 다구나. 달러 퓨처 저세 신재생 개예요. 컷, 제가 오늘 퓨처 모빌리티 컷.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벌칙을 막 준비하다가 이러면 오늘 진행이 안 되고 장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여러분들에 대한 선물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저희 3명이서 이제 이 커피를 쏘는 걸로 이렇게 훈훈하게 여러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벌칙을 기대하신 분들도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저희 주린이들 포함 또 저에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진님 5명 되죠? 도코 5명, 저 5명, 청취자 5명에게 커피 쿠폰 모두 15명에게 저희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샵 1035 단문 오시면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장막판에 그 당첨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들의 시간으로 갑니다. 지난주 추첨해서 파운드를 뽑았어요. 문서진 대표 파운드. 와, 난리가 난 그렇죠. 통화가 파운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파운드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파운드를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ETF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해외 쪽은 있어요. 근데 우리 국내는 없죠. 없어요. 네. 국내는 워낙 우리가 파운드에 관심이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뭘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파운드와 가치가 폭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에 여행을 갔을 때 히드로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에 파운드화가 폭락이 됐으니까 좀 면세점이 좀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글로벌 럭셔리 펀드를 가져 나왔어요. ETF를. 사실 저는 뭐 우리 요즘에 최근 들어서 국내 면세점은 가면 손해예요. 사실 인천 면세점은 사실 면세점 가격이 면세 가격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면세를 좀 느끼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달러 대비 다
폭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폭락한 그곳은 해볼만 한다. 근데 그게 파운드화는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럭셔리는 해볼만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좀 자주 소개가 좀 나왔던 종목이죠. 네, 한번 볼까요? 예,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아. S&P 500 선물. 그렇습니다. 이거 S&P. 여진 씨가 굉장히 좋아했던 한때. 예, 네. 예, 보고 여기 보시면 이 구성 종목이 편입 종목 볼까요? 네, 편입 정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네.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루이비통부터 해서 뭐 에르메스까지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게 제가 보기엔 이번에 또 바뀌어서 포르쉐도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원래 네. 포르쉐가 상장이 안 돼 있었는데 최근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포르쉐도 이쪽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또 섹터라서 확실하게 분위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 럭셔리는 지금 구간에서는 해볼만하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럭셔리 관련 그룹들은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네. 럭셔리를 소비하는 또 사람들은 경기와 그렇게 또 그렇게 경기를 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시장에서 약간 방어적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또 펀드라고 생각이 돼서 ETF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소개를 좀 시켜봤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제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워낙 이게 키워드가 뽑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여러분들 그 참고해 주십시오. 그냥 이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건 아니다. 차라리 이거 살 것 같으면 퓨처 모빌리티를 사셔라. 퓨처 모빌리티 아직 살아 있어요? 차라리 저는 지금 구간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퓨처 모빌리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신재생. 예, 그래서 제가 뭐 전신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재생. 요게 훨씬 더 지금 자리는 바닥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화가 간밤에 급등했어요. 네. 다시. 네. 네. 아무래도 그 트러스 총리가 틀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틀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 감세한 좀 안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아까도 방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완전 바닥 잡고 올라갔냐라고 하면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다만 숨구멍은 이제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원래는 전저점 깨고 폭락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막아줬다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10월 그러니까 4분기가 계절적으로도 원래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항상 시장 좀 올랐던 것도 있고 9월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10월은 저가 매수도 나올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거 여기서 연준이 더 매파적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뉘앙스를 한 게 이거잖아요. 영란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개입을 했죠. 예, 연기금리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결국 개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연준은 그러면 미국의 연기금들은 괜찮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 어차피 그러니까 LDI라는 투자 전략법 자체가 투자법 자체가 뭐 그러니까 영국의 연기금만 쓰는 전략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연기금들이 다 쓰는 전략이니까 그러면 미국의 연기금 역시도 충격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연준 역시 미국도 개입한다. 네,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입은 안 하더라도 이제 겁내할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 말은 했어요. 내가 경기는 부러뜨려도 상관없다. 네. 물가를 잡겠다. 근데 그 말은 경기를 부러뜨리겠다라는 거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네. 더 매파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은 좀 바닥권은 한다. 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거는 10월 CPI 그러니까 9월 CPI를 보는 다다음 주가 되겠죠. 네. 아까 부채 연기 투자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왔는데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국채 금리까지 막 연동해서 오르는데요. 많은 연금 펀드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채권 투자만 했으면 되는데 한 13년간 저금리니까 파생을 또 이제 다 걸어놓은 거예요.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그 임계점이 넘어서서 이러다가 연기금이 망하면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아닙니다만 네. 국민연금이 파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안 나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들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속속 개입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금리도 올랐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희망이고요. 다음 우리 황주명 대표입니다. 지난주에 키워드가 가스관 공격을 뽑았는데 어떤 ETF일까요? 네, 가스관 공격을 해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해저 노스트림 가스관을 관련해서 이제 잠수함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을 공격해서 그러면서 우려가 되는 건 가스관의 우려감보다는 거기에 있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크다. 그래서 해저 통신 케이블 5G 관련된 섹터를 갖고 왔습니다. 네. 어쨌든간 이제 인프라에서 사실 국민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불편함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면 돼요.
근데 휴대폰이 안 되는 건 못 참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네, 하나로 FN 5G 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ETF 종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좀 주목해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더 많이 관여되느냐 안 관여되느냐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이번에 이제 해저에 있는 가스관을 폭파하면서 사실은 환경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누가 폭파시켰는지 모르지만. 네. 근데 저도 이제 음모론적으로 한 두 군데가 잡히긴 하는데 네. 그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네. 없어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갔었으면은 거기 이제 광 케이블이 깔려 있었습니다. 해저 광 케이블이 딱 깔려 있었는데 네. 이게 멈춰버리면은 진짜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부터 시작해서 인터넷망, 군사 관련된 부분들, 뭐 아마존부터 다 우려가 됐었는데 다행히 여기를 안 건드렸다.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 진짜 전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건설도 될 수 있고, 뭐 도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다시 한번 그 두각받을 수 있는 것이 결국 그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도 두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편입 종목 보겠습니다. 네, 좀 보시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가 좀 안 올라오길 바랬는데 벌써 올라와가지고 그 관련된 섹터는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삼성 SDI, 이노텍 전자, 하이닉스 전자, 삼성 전기, 그다음에 DB하이텍, BH, 심텍 등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6G 투자하겠다 하는 분은 요거 고르면 되겠네요. 이 ETF를. 이 ETF라는 게 이제 주요 종목들을 그 테마에 맞춰서 그 바스켓처럼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주목해볼 부분이 좀 골고루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가 올라가면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삼성전자가 빠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한 7%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G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는 거지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 가는 종목은 아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엄청난 상승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이 종목들 자체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3대장이 다 있잖아요. KT, SKT, LG U+가.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삼성 SDI도 있고요. LG 노텍도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의 집합체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관련돼서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도 자사주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슬슬 이제 IT 쪽으로도 매입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황. 우리 네.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좀 강하게 네. 긍정비를 물어붙이고 있어요. 우리 황주명 대표. 네, 제가 기다리고 원래 있습니다. 많은 강세론자는 분들. 아닌데, 아닌데. 네, 지금 잠시 신중론자에서 잠시 감세론자로 좀 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리스크가 스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요 5가지가 해결되면 중시는 간다. 첫 번째가 스태그네이션, 세계경제 침체 미리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드워, 미중교역 전쟁 이거 평생 동안 끌고 갈 문제라고 봐요.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오일 쇼크 많이 빠졌죠. 저희 진짜 예상했던 것보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모르는 면수로 그냥 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머니터리 팔라시라고 해서 급진적 통화 정책 저는 3.5%까지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바뀐다라고 보면은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미리 다 반영되어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자로 뭐 전쟁 얘기만 크게 안 나온다면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는 오히려 반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환율도 올 때까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항목이 다 리스크로는 100%가 찼고 네네. 100% 차면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이제 논린 거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다 네, 됐다. 다 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응원 문자 각 5분께 커피를 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표 한 분씩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최인준님은 현금을 많이 가진 도코님 너무나 부럽고 든든해 보여요. 도코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진님 은철진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고가의 매수해서 못 나오다가 오늘 3%로 익절했어요. 3455번님 여신님 오늘 여신 날개 달고 올라가자. 여신의 날개. 50대 준마가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와. 자, 이분들 외에 4명씩 더 저희가 선곡 뽑아서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요. 꼭 선곡표로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더 활기차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다 모여야 돼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